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기사 필기 2020년 제3회 기출문제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덕트에서 평균 속도와 VP가 주어졌습니다. 25mm H2O일 때 반송 속도 V를 계산하라 라는 거다. 그죠? 자, VP의 공식은요, 2G분의 RV제곱입니다. V를 계산해야 돼서요, 이렇게 곱할게요. RV제곱은 VP 곱하기 2G가 되죠. 그죠? V제곱은 하면 R을 넘겨주면 밑으로 가죠. VP 곱하기 2G가 됩니다. 그죠? 제곱을 없애면 루트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하시고요. 자, 평균 속도합이 주어졌고, 지금 현재 R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산업한계 표준 상태, 그죠? 1.2, 21도씨 1기압일 때 공기 밀도 넣으시고요. 속도합이 25다라고 했고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20.2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입니다. 덕트 압류 시 댐퍼를 이용한 균형 유지 방법의 장점이 아닌 거. 댐퍼는 이렇게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 시설 설치 후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부적당한 배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댐퍼를 열어버리면 유량이 많아지고 닫으면 줄어들고, 그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댐퍼를 추가 설치해서 유량 조절이 가능하죠. 이게 틀렸고요. 설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설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유량을 조절하는 걸 설계 후에 댐퍼로 부착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송풍기의 송풍량과 회전수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Q2는 해서요. Q1 곱하기 D1분의 D2였죠. 3. N1분의 N2였다. 그죠? 그래서 Q2는 P2는 HP2는 하시고요. Q1 곱하기 P1 곱하기 HP1 곱하기 첫 번째 값 곱하기 직경이다. 그죠? 직경 회전수죠. 요거까지는요. 3, 2, 5, 1, 2, 3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P2하고 HP2, P가 들어가는 것만 로1분의 로2 붙여주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송풍량과 회전수의 관계는 송풍량은 회전수에 뭐한다? 세제곱에 비례한다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43번에 잠시만요. 제가 답을 잘못 체크했나 보네요. 회전수네요. 그죠? 자, 회전수는 요거잖아요. 송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답은 1번이죠. 그죠?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그죠? 자주 안 나왔습니다. 동일한 두께로 벽체를 만들었을 때, 동일한 두께일 때요. 차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질은 했는데요. 재료들 중에 납의 차음 효과, 음을 차단한 효과 가장 좋습니다. 답은 1번의 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다. 그죠? 다음 보기 중 공기 공급 시스템 또는 메이크업 에어죠. 보충용 공기가 필요한 이유가 모두 선택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꾸 환기다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연료를 작업장 내 국소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하고요. 보충 공기를 넣으면서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자, 작업장의 교차 기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교차 기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죠? 이 교차 기류를 방지하다 보니까 연료를 절약하게 되는 거죠. 요 리을을 빼고는 전부 다 맞는 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자, 동력과 회전수의 관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3, 2, 5였죠. 1, 2, 3이었다. 그죠? 그래서 자, 송풍기에서 동력과 회전수는 뭐다?
자, 동력은 송풍기 회전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죠. 그죠? 맞게 된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제 환기를 실시할 때 환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따르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합니다.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점환기 현상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점환기 효과를 얻어야 된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 그죠? 다시 확인하시고요.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점음원과 1m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95dB이었습니다. 소음 수준을 90dB로 하는 제한구역을 설정할 때 제한구역의 반경 R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네요. 일단 점음원이다 라고 했다. 그죠? 거리가 나왔고 데시벨이 나왔으니까요. 점음원에서 자유공간일 때 SPL과 PWL의 관계식이 있다. 그죠? 자, SPL은 뭐였습니까? 네,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이었다. 그죠? 마이너스 11이었죠. 자, 여기에서 현재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95dB이었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PWL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PWL은 하면요. SPL 다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20 로그 R 플러스 11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SPL이 얼마인가 하면요. 95dB입니다. 20 곱하기 로그 곱하기 거리가 1이죠. 플러스 11을 계산하면 PWL이 106dB이 나왔습니다. 자, 소음 제한 구역을 소음 수준을 90dB로 제한 구역을 설정할 때 반경이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현재 계산했는 PWL 106이고요. 자, SPL을 90으로 할 때의 거리가 얼마냐? 그죠? SPL은 PWL-20 로그 R의 마이너스 11이니까요. 대입해 볼게요. 또는 R은 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요거를 여기로 넘기고 요거를 요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0 로그 R은 하면 PWL, 그죠? 넘어오면 플러스 SPL. 뒤에 마이너스 11이 있다. 그죠? 그럼 요것만 남길게요. 로그 R은 하면 곱해졌는 거니까 나눠주면 되죠. 20분의 PWL 플러스 SPL 마이너스 11.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0.25가 나왔어요. 로그를 없애고 R은 하면요. 10의 지수가 되죠. 0.25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78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유형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파란색 체크 한 개 더 붙여주세요. 빨간색 옆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자. 그죠? 자, 문제가 상세하게 설명이 좀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을 익혀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넘어가겠습니다. 측류 영역에서 직경이 2마이크로미터입니다. 비중이 3인 입자상 물질의 침강 속도를 계산하라. 그죠? 자, 리프만의 침강 속도 공식입니다. 부인은 하시고요. 0.003 곱하기 로 D의 제곱이었거든요. 직경이요. 비중이 3이다. 그죠? 곱하기 직경 조심해야죠. 마이크로미터 단위고요. V의 단위는 센티미터 퍼 세크였다.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미터 확인하고 2의 제곱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0.036 센티미터 퍼 세크가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기정화 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은 사이클론, 중력 집진 장치, 여가 집진 장치 다 좋다. 그죠? 촉매 산화에 의한 연소 장치. 연소는 태우는 거죠. 보통 연소는 가연성 가스나 악취 등을 연소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1번 넘어갈게요.
공기가 흡인되는 덕트관 또는 공기가 배출되는 덕트관에서 음압이 될 수 없는 압력은 됐습니다. 항상 플러스 압력인 건 뭐죠? 속도압이죠. 속도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이동하는 힘으로 속도압은 항상 양압이 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그죠? 다음의 보호장부의 재질 중에 극성 용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우선 극성의 효과적인 답부터 기억하자. 그죠? 부틸입니다. 자, 부틸 고무는 극성 용제에 사용할 수 있죠. 니트론, 니트릴 고무, 네오프렌 고무는 전부 다 비극성 용제밖에 쓰지를 못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귀덮개 착용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차음 효과는 했습니다. 그죠? 귀덮개는 저음에서는 20dB 이상, 고음에서는 45dB 이상의 차음 효과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저음에서 20, 고음에서 45. 답은 2번인데요. 기억 못 하시고 계시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5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에서 제어 속도 범위는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에서 속도 없이 배출된다. 그죠? 이때 제어 속도는 0.25에서 0.5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넘어갈게요. 기류를 고려하지 않고 감각 온도의 근사치로 널리 사용되는 지수는 했습니다. 그죠? 감각 온도는 스쿠우쿠 온도 지수 WBGT로 나타내죠. 단위는 도시였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56번 넘어갈게요. 안전보건 규칙상 국소 배기 장치 덕트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합니다.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합니다. 덕트 내부에는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합니다. 연결 부위 등은 내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바깥 공기가 안 들어와야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야죠. 그죠?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7번 문제입니다. 스토크의 침강 법칙에서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스토크의 침강 속도 공식을 한번 보고, 그죠? V는 해서요, 18 곱하기 뭐였습니까? 점성 계수분의, 그죠? G였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D입니다. 그죠? 예, 입자 직경의 제곱이고요. 로1 마이너스 로다, 그죠? 입자의 밀도 마이너스 공기의 밀도 해주시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체와 분진 입자 밀도 차에 반비례한다. 밀도 차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비례한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중력 가속도에 비례합니다. 기체 점도에는 반비례. 분진 입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죠? 그죠? 공식을 묻는 문제니까요. 요거 실기까지 중요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용 보호구 중에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밀착성 유의한다. 맞죠? 그죠? 얼굴에 밀착시켜야 됩니다. 공기 정화식 가스 마스크는 방진 마스크와는 달리 산소 결핍 작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죠? 산소 결핍에서 쓸 수 있는 건 송기 마스크밖에 없잖아요. 예, 이렇게 산소가 방진하고 방독 마스크는 산소 결핍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죠. 그죠? 2번 틀렸죠. 정화통 혹은 흡수통은 한번 개봉하면 재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물질의 농도가 극히 높다면 자기 공급식 장치를 쓰는 게 좋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문제 볼게요. 21도씨 1기압의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하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각각 100g/h씩 사용합니다.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라 미터의 3승/h로 주어졌죠. 두 물질이 상가작용을 한다라는 건 독성이 두 개에 더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톨루엔의 분자량 92, TLV가 50,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분자량 90에 TLV 200ppm이고요. 여유계수는 10으로 동일하다. 그죠? 자, 요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제가 파란색 줄 거지만 빨간색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노출 기준이 주어졌을 때요. 우리 Q를 계산하는 공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밑에 분자량이다. 그죠? MW 곱하기 TLV이고요. 분해. 지금처럼 21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1 곱하기 위에는 kgH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만약에 리터/h가 나왔다면요. 곱하기 비중해줘야 kgH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곱하기 이제 여유계수 해주시고요. 곱하기 TLV가 ppm이기 때문에 위에도 ppm 없애기에 10의 6승을 곱해준다. 그죠? 자, 공식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톨루엔부터 계산해 볼게요. 톨루엔입니다. 자, 톨루엔의 Q는요. 톨루엔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톨루엔은 92고 50ppm이네요. 92 곱하기 50 ppm 분의 24.1 곱하기 자 각각 100g/h예요. 100g은 몇 kg이죠? 0.1kg/h하고 똑같죠? 그래서 0.1 곱하기 K 여유계수는 10이다. 그죠? 곱하기 10에 6승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니까요. 요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Q는 그죠? Q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분자량이 60이고요. TLV가 200ppm이다. 그죠? 분해 24.1 곱하기 발생되는 거 동일하니까요. 0.1kg/h 곱하기 여유계수 10이죠. 그 다음에 ppm을 없애기 위하여 역시나 동일하게 곱하기 10의 6승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제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필요한 환기량 계산했습니다. 상가작용이기 때문에요. 환기량을 2개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독립작용이었다. 어떻게 합니까? 독립작용은 두 물질이 각각 독성이 그죠?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때는 2개 중에 큰 값으로 한다. 그죠? 이게 답이 되겠죠. 자, 현재는 2개를 더했는 거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60번 여기 있네요. 그죠? 덕트에서 속도압 및 정압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기기는 있습니다. 속도압과 정압을 측정할 때는 대표적으로 피토간 사용한다. 그죠? 답은 1번이죠. 자, 근데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과목 물리적 유해 인자 관리 61번 문제입니다.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죠?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지적 환경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생산적인 방법, 생리적인 방법, 정신적 방법 3가지가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생물역학적 그죠? 체크하시고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필기에. 그죠? 감압 환경. 감압이라는 건 고압에서 압력을 저압으로 낮추는 게 감압이죠. 그죠? 정상 압력이라 해야겠죠? 어쨌거나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인체와 환경 사이 기압 차이 때문에 부종이나 출혈, 동통을 동반합니다. 화학적 장애로 작업력의 저하, 기분 변환, 여러 종류 다행증이 일어납니다. 대기가스의 독성 때문으로 시력장애나 정신혼란, 간질 모양의 경련을 나타냅니다. 자, 4번에 용해질소의 기포 형성 때문으로 동통성 관절장애, 호흡곤란, 무균성 골괴사를 일으킨다. 이거는 질소가 기포를 형성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그죠? 이거는 어디였죠? 고압 환경에서 발생되는 증상이었죠. 그래서 감압 환경이 고압 환경이니까요. 결국은 고압에서 압력을 낮출 때 감압 환경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거는 몇 번 되겠습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참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3번입니다. 진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답을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진동의 강도는 세 가지입니다. 속도, 가속도, 변이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6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전리방사선의 흡수선량이 생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 요거는 생체 시료 선량이다, 그죠? 흡수선이 몸 안에 와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선당량, 생체 시료 선량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선당량, 생체 시료 선량의 단위는 두 가지죠. 램이 있고요. 시버트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건 3번의 시버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시료음압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인가? 그죠? 자, 우리가 음압 수준은요, SPL이었잖아요. 그죠? SPL은 공식 뭐였습니까? 자, 나머지는 10 곱하기 로그인데 SPL은 20 곱하기 로그, 요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로그. 밑에 뉴턴 퍼 미터 제곱일 때는 예,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었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고요. 현재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40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압 작업 환경만으로 나열된 것은, 고압이라는 건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10m마다 물이 누르는 압력 1기압 작용해서 고압 환경이 되죠. 그래서 잠암 작업, 광산의 수직 갱내 작업 등이 해당되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넘어갈게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는 신체를 완전히 투과하며 흡수되어도 감지되지 않는다 했다, 그죠?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붙여줄게요. 자, 예, 마이크로파에서 네, 이렇게 완전히 투과하고 흡수되어도 감지되지 않는 것은, 자, 150 마이크로헤르츠 이하의 마이크로파는 신체에 흡수되어도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되죠, 그죠? 조온에 의한 1차적인 생리적 영향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추울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추워서 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육 긴장의 증가, 전율, 이게 바로 1차적인 거죠. 말초혈관 수축, 혈압의 일시적 상승, 조직대사 증진과 식욕 항진은 1차, 예,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1차에 해당은 되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바로 근육 긴장의 증가와 떨림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9번 넘어갑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실내 작업장에서 실내 온도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WBGT는 실내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다, 그죠? 태양이 사라지니까 뭐 없어지자? 건구를 없애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도 온도 30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32,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0.6도씨가 되겠습니다. 70번. 예, 요거 조금, 예, 일단은 빨간색 별표 한 개 붙여볼게요. 살균력이 가장 센 파장 영역을 골라라, 그죠? 자외선 중에서 살균 작용이 있는 건요, UVC 구간도 살균 작용이 있죠. 요거는 100에서 280 나노미터고요. 옹스트롱 하려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되죠. 1000에서 2800이에요. 근데 현재는 1000에서 2800 구간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도르노선 UVB는 자, 우리가 건강선이라 하죠. 왜냐하면 소독작용, 이게 살균작용이라 봐도 되겠죠. 비타민 D를 형성해서 건강선, 생명선으로 불린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파장이 280에서 3150 정도 되죠. 그래서 2800에서 3100 옹스트롱. 답은 2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압 환경의 인체 작용에 있어서 2차적인 가압 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죠? 고압 환경에서 2차적 가압 현상은요, 질소의 마취 작용이죠. 4기압 이상에서 질소는 마취 작용을 일으킵니다. 산소 중독 증세죠. 2기압을 넘게 되면 산소는 중독 증세를 일으키고요. 이산화탄소 작용이죠. 산소의 중독 독성과 질소 마취 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넘어갈게요. 자, 차음 평가 지수, 그죠?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음을 차음하는가 평가를 나타내는 건 NRR이 되겠습니다. 그죠? Noise Reduction Rating에서 RR이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NRN은 소음 평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주의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소음성 난청은 뇌의 세포 변성이 원인이죠. 음이 강해짐에 따라 정상인에 비해 음이 급격하게 작게 들립니다. 청력 손실은 초기 4000Hz 부근에서 영향이 현저하죠. 소음 노출과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력 장애는 이거는 노인성 장애죠. 그죠? 소음성 난청과 무관한 건 4번 되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계로 소음 측정 시 A 및 C 특성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만약 C 특성으로 측정한 값이 A 특성으로 측정한 값보다 훨씬 크다면, 이게 훨씬 크다면 소음의 주파수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 데시벨 A하고요, 데시벨 C의 값이 별 차이가 없을 때는 1000Hz 이상의 고주파가 주성분이 됩니다. 데시벨 A하고요, C 중에서 다시 말하면 A 값이 C보다 작을 때, C가 더 클 때는 저주파 성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C 특성으로 측정한 값이 A로 측정한 값보다 훨씬 커요. 이게 크죠? 그럴 때는 저주파가 주 성분이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리방사선에 궁극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방사선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거죠.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한 원칙 3가지, 그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자, 국제방사선위원회에서 정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3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작업의 최적화 또는 최소화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작업의 정당성, 정당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개인의 노출량의 한계, 선량 한도를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작업의 다양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7번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노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습니다. 레이노 현상은 국소 진동이 원인이죠. 국소 진동으로 인해 말초 혈관 운동 장애가 발생되어서 손가락 끝이 창백하고 손이 차며 통증이 오고요. 추운 환경에서 더 잘 발생됩니다. 그죠? 국소 진동, 저온, 혈액순환 장애 맞는데 방사선과 무관하죠.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 내 조명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형광등은 백색에 가까운 빛을 얻죠. 나트륨 등은 색을 식별하는 작업장에는 적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황색의 광이기 때문에 빛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힘들게 된다. 그죠? 그래서 나트륨 등은 교량이나 고속도로, 일반도로, 터널의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틀린 건 2번이죠. 수은 등은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임의의 광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계 공장 등 작은 물건을 식별하는 작업할 때는 국소 조명이 적합하다. 그죠? 자, 79번 넘어가겠습니다. 럭스의 정의로 옳은 것은 뭐의 단위죠? 조도의 단위잖아요. 그죠? 조도 단위죠. 1룩스라는 건 1루멘 퍼 미터 제곱입니다. 단면적 1미터 제곱에 도달하는 루멘은 광도의 단위죠. 그죠? 자, 그래서 적당한 건 뭐냐면 1미터 제곱의 평면에 1루멘의 빛이 비칠 때 밝기를 의미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유해한 환경의 산소 결핍 장소에 출입 시에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산소 결핍이라면 공기를 공급하는 보호구가 필요하죠. 송기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가 송기 마스크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공기호흡기는 본인의 공기통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방독 마스크는 유독가스가 있을 때 착용해야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1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유해물질의 생리적 작용에 의한 분류에서 제식제를 단순 제식제, 화학적 제식제로 구분할 때 화학적 제식제에 해당하는 거, 그죠? 자, 대표적인 화학적 제식제 바로 일산화탄소죠, 그죠? 화학적 제식제는 혈액 중 혈색소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해서 뇌지식을 일으키는 거죠.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아닐린, 오존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2번 넘어갈게요.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 아니 되는 기준은 바로 TLVC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83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시료는 소변, 호기, 혈액 중에서는 정맥이 사용되죠. 그죠? 자, 공기 중 유해인자, 요 중에 유해인자, 혈액 중 유해인자, 호기 중 유해인자 아닌 건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그죠? 자주 출제가 되네요. 흡인 분진의 종류에 의한 진폐증 분류 중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 또 암기해 볼게요. 연초핀, 용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했다, 그죠? 그래서 면목 없다 할 때 면폐증, 바로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삼가 및 육가 크롬의 인체작용 및 독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산업장의 노출 관점에서 보면 삼가 크롬이 육가보다 더 해로운 게 아니고요. 육가가 삼가보다 더 해롭죠. 1번이 틀렸네요. 삼가 크롬은 피부 흡수가 어렵고 육가는 쉽게 피부를 통과합니다. 그죠? 흡수가 더 잘 되는 게 육가죠. 세포막을 통과한 육가 크롬은 세포 내에서 수분 내지 수시간 만에 발암성을 가진 삼가로 형태 전환됩니다. 육가에서 삼가로의 환원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면 독성이 적지만 DNA 근위부에서 일어나면 강한 변이 원성을 나타낸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만성 중독 시 코에 비강암, 비중격 청곡증을 일으켰죠. 폐암이 일으켰고요. 위장의 점막에 병변을 일으키며 장기간 흡입할 때 원발성 기관지암, 폐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그죠? 바로 코 울리는 크롬 그랬죠. 그죠? 답은 3번의 크롬이 되겠습니다. 자, 크롬의 급성 중독은 신장장애죠. 그죠? 관여증이 오고요. 더 진전되어 문효증을 일으키면 요독증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했죠. 87번 넘어가겠습니다. 독성 물질의 생체 내 변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상 반응은 산화, 환원, 가수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상 반응이 불가능한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축합 반응이 아니죠. 그죠? 이상 반응은 일상 반응을 거친 물질을 더욱 수용성으로 만드는 반응이 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 되겠습니다. 생체 변환의 기전은 기존의 화합물보다 인체에 제거하기 쉬운 대사 물질로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생체 내 변화는 독성 물질이나 약물의 제거에 대한 첫 번째 기전이죠. 일상과 이상으로 구분된다. 그죠? 자, 그 다음 8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금속 취급에 관한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을 연결한 것으로 관련이 가장 적은 거 그랬습니다. 자,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은요, 중금속은 아니지만 벤젠, 그죠? 유기용제 중에 벤젠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니켈은 급성 중독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그 다음에 복통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 현기증, 두통 같은 신경학적 증상, 폐부종, 폐렴 같은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고요. 만성 중독은 폐암, 비강암, 비중격 청공증을 일으킵니다. 자, 납은 골수 침입, 빈혈, 소화기 장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은 구내염, 수전증, 정신장애, 망간은 신경염, 신장염, 중추 신경장애 같습니다. 8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산 물질의 호흡기계 축적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뭐였죠? 수용성 정도였다. 그죠? 가스상 물질이 호흡기계에 어디에 축적되는가는 수용성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90번 넘어가겠습니다. 중금속에 중독되었을 때 치료제로 발이나 CaEDTA 등 금속 배설 촉진제를 투여해서 안 되는 중금속은 했습니다. 그죠? 자, 카드뮴이다. 그죠? 발이나 CaEDTA는 신장 독성을 증가시키므로 투여를 금지한다라고 했죠. 자, 산소 흡입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거나 비타민 D를 피하 주사하는 게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성면 및 내화성 세라믹 섬유의 노출 기준 표시 단위는 했죠. 성면은요, 개/cm 3승 또는 개/cc도 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92번 가겠습니다. 피부 독성 반응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장 빈번한 피부 반응은 접촉성 피부염이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면역 반응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죠? 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볼게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성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면역학적 기전과 관계 있다. 이 물질에 면역이 되어 있으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93번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1A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1A의 물질이 너무 많아요. 다 암기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출제된 거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벤지딘, 베릴륨, 에틸벤젠, 염화비닐 중에서 벤지딘, 베릴륨, 염화비닐 해당되고요. 에틸벤젠은 1A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94번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을 침전시키고요. 트레솔기를 가진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물질이죠? 수은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의 수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화관으로 2에서 7% 소량으로 흡수되고요. 금속 형태는 뇌, 혈관, 심근에 많이 분포한다 그랬죠? 주로 신장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자, 알킬수은 화합물 중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일으켰죠.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SH기를 가진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독성을 나타내는 게 수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5번 넘어갈게요. 자, 동물을 대상으로 약을 투여했을 때 독성을 초래하진 않고요. 대상의 50%가 관찰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자, 관찰이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은 D였죠. 그죠? 50%니까 5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ED50은 실험동물의 50%가 일정한 반응을 일으키는 약의 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LC50은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농도죠. LD50은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키는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D50은 실험동물의 50%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의 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9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황화탄소에 중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업장은 비료 제조 및 초자공 작업장, 유리 제조 및 농약 제조, 타르 도장 및 석유 정제, 인조견, 셀로판, 사염화탄소 생산 작업장. 그죠? 이황화탄소는 인조견, 셀로판, 사염화탄소 생산 또는 수지와 고무 제품의 용제, 실험실에서
추출용의 시약으로 사용이 된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97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의 근로자에게서 의심되는 노출 인자는 했습니다. 41세 A씨는 1990년에서 97년까지 기계공구 제조업에서 산소 용접 작업을 하다가 두통, 관절통, 전신 근육통, 가슴 답답함, 이가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와 혈뇨가 있었고요. 신장질환 유소견자 진단받았습니다. 이 유해인자의 혈중, 소변중의 농도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생물학적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나왔다. 그죠? 자, 답을 찾아볼게요. 답, 망간, 순, 카드뮴. 그죠? 카드뮴은 칼슘 대사에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칼슘이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요.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나서 뼈가 아프다. 그죠? 뼈의 통증, 골연화증, 골수공증과 같은 골격계 장애. 그래서 아야가 있다. 그래서 그죠? 카드놀이 있다라 할 때 카드뮴이 있다 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절통, 전신 근육통 이런 아픈 증상 있는 거 카드뮴 증세가 되겠습니다.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유기용제의 중추신경 활성 억제의 순위를 큰 것에서부터 작은 순으로 나타낸 것은 유기용제의 중수신경 억제 순서다. 그죠? 외울 때요. 하, 에, 에스, 유, 알콜, 알켄, 알칸 이러자 그랬죠. 그죠? 할에, 에스유, 알콜, 알켄, 알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는요. 자, 이거 맞나요? 네, 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입자산 물질의 종류 중에서 액체, 고체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연기, 스모크라고 하죠. 그죠? 유해 물질이 연소 시에 불완전한 연소의 결과로 생기는 미입자인데요. 이 스모크는 액체와 고체의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중요하죠. 그죠? 암기해야 합니다.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벤젠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호흡기 주변에서 벤젠 농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벤젠 노출로 인한 대사 산물의 결정인자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그죠? 마녀 털 그랬죠? 톨루에는 마뇨산, 벤페놀 그랬죠? 벤젠은 소변 중 페놀, 소변 중에 뮤코닉산이 되겠죠? 그래서 소변 중에 총페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체크가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